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올렸던 에피소드 4개를 하나로 합쳐서 가져왔어요. 따로따로 들으셔도 되지만 다른 일 하면서 자동 재생처럼 쭉 들을 수 있게 모아봤답니다. 언제나 꾸준히 제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연애 이야기, 재미있는 미신 이야기, 찜질방 문화,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까지 집중해서 몇 번이고 들어도 좋고요. 잘 때나 청소할 때, 가만히 누워서 쉬고 싶을 때 틀어놓아도 좋아요. 외국어는 자꾸 반복해서 들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주세요. 그리고요. 혹시 다뤄줬으면 하는 한국 문화나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우리 지금 썸 타는 거야? 밀당하지 마. 오늘 우리 100일이야. 썸? 밀당? 100일?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건 한국 사람들의 연애 이야기예요. 한국에는 연애할 때 쓰는 재미있는 말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특별한 문화도 있어요. 오늘은 이 한국 연애 문화를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이거 알고 나면 한국 드라마가 훨씬 더 재밌어져요. 저 말이 저 뜻이구나 하면서요. 편하게 들어요.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친구가 연애 얘기 해준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한국 연애에서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바로 썸이에요. 썸은요, 아직 사귀는 건 아닌데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 사이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두 사람이 서로 관심이 있어요. 문자도 자주 하고 만나면 기분도 좋아요. 근데 아직 우리 사귀자 라는 말은 안 했어요. 이런 사이를 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썸인 관계를 썸 타다 라고 말해요. 타다는 원래 버스를 타다 할 때 그 타다인데요. 여기서는 그런 사이가 되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 요즘 누구랑 썸 타? 그러면 응, 회사에 좋은 사람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 썸은 설레지만 조금 답답하기도 해요. 설레다는요, 좋아서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것이에요. 왜 답답할까요? 그건 다음 이야기랑 관계가 있어요. 바로 밀당이에요. 썸을 탈 때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밀당이에요. 밀당은요, 밀고 당기기를
짧게 줄임말이에요. 밀다는 밀어내는 것, 당기다는 가까이 끌어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좋아하는 마음을 일부러 다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문자가 왔어요. 근데 바로 답을 안 해요. 조금 기다렸다가 답을 해요. 아니면 좋으면서도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는 척을 해요. 척하다는요? 진짜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상대방이 편하게 생각할까 봐요. 티를 내다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짝 밀고 살짝 당기고 이렇게 밀당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밀당을 잘 못해요. 좋으면 그냥 좋다고 말하는 편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밀당을 잘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썸도 타고 밀당도 하다가요. 드디어 중요한 순간이 와요. 바로 고백이에요. 썸을 타다가 용기를 내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고백이에요. 고백은 좋아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고백할 때 이렇게 많이 말해요.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귈래? 사귀다는 정식으로 연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 우리 사귈래? 라는 말이 진짜 중요해요. 이 말을 하고 상대방이 응, 좋아 라고 하면 그때부터 두 사람은 커플이 되는 거예요. 커플은 사귀는 두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사귀기 시작한 그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몇 월 며칠부터 사귀었지? 이걸 꼭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날부터 특별한 날을 세거든요. 이게 한국 연애 문화에서 정말 유명해요. 바로 100일이에요. 한국어로 100일이라고 읽어요. 100일은 사귄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에요. 한국 커플은 사귀기 시작한 날부터 하루하루 날을 세요. 그리고 100일이 되면 크게 서로 축하해요. 선물도 주고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예쁘게 찍어요. 케이크에 초를 꽂고 우리 100일 축하해. 이렇게 하는 커플도 정말 많답니다. 재밌는 건 100일만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200일도 축하하고 1년이 되는 날도 축하해요. 1년은 특별히 1주년이라고 해요. 주년은요, 해마다 돌아오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한국 커플은 기념일이 정말 많아요. 기념일은 특별하게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날을 세고 축하하는 게 한국 연애 문화의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커플이 되면 같이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아주 귀여워요. 한국 커플은 같은 것을 자주 써요. 이걸 커플템이라고 해요. 커플템은요, 커플이 같이 쓰는 물건이에요. 커플이랑 아이템을 합친 말이에요. 아이템은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커플템이 있을까요? 먼저 커플링이 있어요. 커플링은 커플이 같이 끼는 반지예요. 그리고 커플룩도 있어요. 커플룩은요, 커플이 똑같이 입는 옷이에요. 같은 티셔츠, 같은 신발, 같은 모자를 쓰는 거죠. 한국 길거리에서 똑같이 입은 두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들 커플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커플템을 맞추는 건요, 우리는 사귀는 사이예요를 보여주는 거예요. 맞추다는 서로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참 귀엽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부끄럽다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커플룩 입고 싶어요? 이번엔 한국 연애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애교예요. 한국 연애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바로 애교예요. 애교는 귀엽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목소리를 조금 더 귀엽게 내고 표정도 귀엽게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 이거 사줘. 이렇게 말끝을 길게 느리면서 귀엽게 말하는 거죠. 느리다는 길게 쭉 빼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커플끼리 애교를 부리는 사람이 많아요. 애교를 부리다는 귀여운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애교는 조금 부끄럽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애교를 정말 잘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애교 못해 하기도 해요. 저는 애교가 좀 없는 편이에요. 말할 때 그냥 담백하게 말해요. 담백하다는요, 꾸미지 않고 솔직한 것이에요. 자, 어느덧 마지막이에요. 한국 연애에서 쓰는 재미있는 말들을 몇 개 더 알려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이 연애할 때 쓰는 재미있는 말들이에요. 먼저, 모태솔로예요. 모태솔로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모태는 엄마 뱃속이라는 뜻이고 솔로는 혼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쭉 혼자라는 거죠. 반대로요, 금사빠라는 말도 있어요. 금사빠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면 금방금방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첫눈에 반하다도 있어요. 첫눈에 반하다는 처음 본 순간 바로
좋아하게 되는 것이에요. 드라마에 정말 자주 나오죠? 마지막으로 슬픈 말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헤어지다예요. 헤어지다는 사귀던 두 사람이 그만 만나는 것이에요. 연애가 항상 좋게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이 말도 알아두면 좋아요. 어때요? 이제 한국 드라마 볼 때 이런 말들이 들리면 아, 저거 알아 하겠죠? 오늘은 한국 연애 문화를 같이 알아봤어요. 썸 타다, 밀당, 고백, 기념일, 애교, 모태솔로, 금사빠까지요. 어때요? 이제 한국 드라마 속 연애가 조금 더 이해되죠? 사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밀당도 잘 못하고 애교도 좀 없는 편이에요. 그냥 솔직한 게 편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나라의 연애 문화는 한국이랑 비슷해요? 달라요? 100일 같은 기념일도 챙겨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한국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국은 장막 기간인지 비가 오네요. 장막 기간은 1년 중 여름에 길게 비가 오는 기간을 말해요. 지금 한국은 장막 기간이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서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안 돼. 선풍기 켜고 자면 안 돼. 시험 전날엔 미역국 먹지 마. 왜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사실 이건요, 한국의 미신이에요. 미신은요, 과학적인 건 아닌데 사람들이 옛날부터 믿어온 것이에요. 한국에는 재미있는 미신이 정말 많아요. 웃긴 것도 있고 조금 무서운 것도 있어요. 오늘은 이 한국의 미신들을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이거 알고 나면 한국 드라마 볼 때도 저래서 저러는구나 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편하게 들어요. 집중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친구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준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일 유명한 미신부터 시작할게요. 한국에서는 사람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돼요. 빨간색은 red, 붉은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친구 이름이나 가족 이름을 빨간 펜으로 쓰면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 빨간색으로 써? 이러면서요. 그럼 왜 안 될까요? 옛날에는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어요. 돌아가시다는요, 죽다를 조금 더 정중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불길하다고 느껴요. 불길하다는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름 쓸 때 빨간색 펜은 안 쓰는 게 좋아요. 다음은 조금 무서운 미신이에요. 같이 볼까요? 이번 미신은 정말 유명해요. 바로 선풍기 미신이에요. 선풍기는요,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기계예요. 여름에 많이 쓰죠?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문을 닫고 선풍기를 켜고 자면 죽는다. 네, 정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선풍기 사망설이라고 해요. 사망은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설은 이야기, 주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잘 때 선풍기를 켜놓으면 문을 조금 열어놓거나 타이머를 맞춰놔요. 타이머는 정한 시간이 되면 저절로 꺼지는 기능이에요. 사실 이건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듣고 자라서 습관처럼 조심해요. 재미있죠? 다음은 시험이랑 관련된 미신이에요. 한국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미신이 있어요. 바로 시험 미신이에요. 시험은요, 테스트, 실력을 보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는요, 큰 시험 전에 엿을 먹거나 선물해요. 엿은요, 끈적끈적하고 달콤한 한국 전통 과자예요. 그럼 왜 엿을 먹을까요? 엿은 어디에나 잘 붙어요. 붙다는요, 딱 달라붙는 것이에요. 그런데 붙다는 시험에 합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딱 붙어라 이런 뜻으로 엿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시험 전에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바로 미역국이에요. 미역국은요, 미역으로 끓인 한국 국이에요. 생일에 많이 먹죠. 근데 시험 전에는 안 먹어요. 왜냐하면요, 미역은 아주 미끄러워요. 미끄럽다는요, 주르륵 잘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미끄러진다. 즉,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떨어지다는요, 시험에 붙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날 아침에는 미역국 대신 다른 걸 먹어요. 재미있죠? 이번엔 좋은 미신이에요. 바로 꿈에 대한 미신이에요. 꿈은 잘 때 보는 이야기예요. 한국에서는 어떤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요, 바로 돼지꿈이에요. 돼지꿈은요, 꿈에서 돼지를 보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돼지가 복이랑 돈을 뜻해요. 복은 좋은 운, 행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돼지 꿈을 꾸면
우와, 나 돈 들어오려나?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돼지 꿈을 꾼 다음에 복권을 사요. 복권은 당첨되면 돈을 주는 종이에요. 로또 같은 거죠. 돼지 꿈 꿨으니까 이번엔 당첨될 거야. 이러면서요. 당첨되다는 복권에 뽑히는 것이에요. 돼지 꿈 말고도 똥꿈도 좋은 꿈이에요. 똥꿈이라니 조금 웃기죠? 근데 한국에서는 똥도 돈을 뜻해요. 이번엔요, 집에서 조심하는 미신이에요. 한국 집에는요, 문지방이 있어요. 문지방은 문 아래에 있는 턱, 문의 경계예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발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문지방을 밟으면 안 돼요. 밟다는 발로 위를 누르는 것이에요. 문지방 밟지 마. 어른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고 믿거든요. 아까 배웠죠? 복은 좋은 운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운이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밤에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바로 손톱을 깎는 거예요. 손톱은 손가락 끝에 있는 딱딱한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밤에 손톱 깎는다고 많이 혼났어요. 깎다는요, 짧게 자르는 것이에요. 사실 이건 옛날엔 밤에 불빛이 어두워서 다칠 수 있으니까 생긴 말이라고 해요. 지금은 모든 집이 밤에도 환하니까 잘 안 지키지만요. 그래도 이런 말의 유래를 알고 나면 참 재미있죠? 유래는 말의 기원, 말의 의미라는 뜻이에요. 이번엔요, 동물이랑 날짜에 관한 미신이에요. 먼저 까치예요. 까치는요,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새예요. 한국에서는 아침에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온다고 믿어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반갑다는요, 만나서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까치는 좋은 새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사할 때도 미신이 있어요. 이사는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요. 손 없는 날은 나쁜 기운이 없는 좋은 날이에요. 여기서 손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나쁜 귀신을 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를 하거나 중요한 일을 시작해요. 이사 가면 집들이도 해요. 집들이는 새 집에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이때 휴지나 세제를 선물로 가져가요. 휴지는 술술 잘 풀려라. 세제는 거품처럼 잘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미신이랑 선물이 연결되다니 재미있죠?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재미있는 미신을 몇 개 더 알려드릴게요. 짧고 재미있는 미신들이에요. 먼저, 다리를 떨면 안 돼요. 다리를 떨다는 앉아서 다리를 흔드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다리 떨지 마 하고 혼내요. 두 번째는 밤에 휘파람을 불면 안 돼요. 휘파람은 입으로 부는 소리예요. 휘 하는 소리요. 옛날에는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나 귀신이 온다고 했어요. 조금 무섭죠? 세 번째는 숫자 4예요. 한국에서는요, 숫자 4를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숫자 4가 한자에 죽을 사랑 소리가 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에는 4층이 없어요. 대신 4의 앞자 F를 따온 F층이라고 써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1, 2, 3, F, O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어렸을 때 무서운 이야기를 보면 이 엘리베이터 숫자 4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았어요. 어때요? 이제 한국에 오면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아, 저게 그 미신이구나 하면서요. 오늘은 한국의 미신이랑 징크스를 알아봤어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않기, 선풍기 사망설, 시험 전에 엿, 미역국 안 먹기, 돼지꿈이랑 복권, 문지방 밟지 않기, 까치랑 손 없는 날, 그리고 숫자 4까지요. 어때요? 조금 신기하죠? 사실 저도 과학적으로는 아닌 거 알아요. 근데도 빨간 펜으로 이름 쓰는 건 아직도 좀 그래요. 그리고 시험 보는 친구한테는 꼭 미역국 먹지 마 하고 말해주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들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재미있는 미신이 있어요? 빨간색이나 숫자 4처럼 조심하는 게 있어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 정말 궁금하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한국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머리에 하얀 수건을 양처럼 쓰고 계란을 딱 깨서 먹고 달콤한 음료를 마시는 장면이요. 저기가 어디지?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지? 사실 저곳은요, 바로 찜질방이에요. 찜질방은 따뜻한 방에서 쉬고 목욕도 하고 잠도 잘 수 있는 곳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 오늘은 이 한국 찜질방 문화를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이거 다 듣고 나면 나중에 한국에 와서 찜질방에 가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할 수 있어요. 편하게 들어요. 집중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친구가 여행 이야기 해준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찜질방이 정확히 뭔지 알아볼게요. 한국에는 목욕탕이라는 곳이 있어요. 목욕탕은 다 같이 씻는 큰 목욕 시설이에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곳이죠. 그런데 찜질방은 목욕탕보다 더 커요. 목욕탕도 있고 따뜻한 방도 여러 개 있고 먹을 것도 팔고 잠도 잘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찜질방은 목욕, 사우나, 휴식, 식당이 다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요. 24시간 열려 있어요. 24시간은 하루 종일 밤에도 문을 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밤에 가도 되고 심지어 거기서 자도 돼요. 신기하죠? 다음은 찜질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찜질방에 도착하면 먼저 입구에서 돈을 내요. 이걸 입장료라고 해요. 입장료는 들어갈 때 내는 돈이에요. 돈을 내면 직원이 두 가지를 줘요. 바로 찜질복이랑 수건이에요. 찜질복은 찜질방에서 입는 옷이에요. 보통 반팔 티셔츠랑 반바지예요. 색깔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찜질방에 가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좀 귀엽죠? 그리고 수건은요, 몸이나 머리를 닦는 천이에요. 이 수건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이걸로 재미있는 걸 만들거든요. 찜질방에 제일 유명한 것, 바로 양머리예요. 양머리는요, 수건을 양처럼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것이에요. 요즘도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죠? 머리에 하얀 수건을 동글동글 말아서 쓴 모습이요. 이걸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쉬워요. 먼저 수건을 반으로 접어요. 그리고 양쪽 끝을 돌돌 말아요. 그 다음 머리에 딱 씌우면 양머리 완성! 돌돌 말다는요, 동그랗게 감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쓸까요? 사우나에서 나온 땀 때문에 머리가 젖는 걸 막고 또 시원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는 찜질방 왔으니까 하면서 쓰는 사람도 많아요. 한국 오면 꼭 한번 해보세요. 사진도 찍고요.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다음은 찜질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방을 소개할게요. 찜질방에는 따뜻한 방이 여러 개 있어요. 각 방마다 온도가 달라요. 제일 유명한 건 불가마예요. 불가마는 아주 뜨거운 전통 사우나 방이에요. 아니, 정말 뜨거워요. 사우나는 뜨거운 김이 나는 방이에요. 찜질방에는요, 뜨거운 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음방도 있어요. 얼음방은 차갑고 시원한 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뜨거운 방에 들어가서 땀을 쭉 흘리고 그 다음 시원한 방에 들어가서 쉬어요. 땀은 더울 때 몸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이렇게 뜨거운 방, 시원한 방을 왔다 갔다 하면요. 몸이 정말 개운해져요. 개운하다는 몸이 가볍고 상쾌한 거예요. 다음은 찜질방에 사는 아주 특별한 것. 바로 목욕이랑 때밀이에요. 찜질방에는 목욕탕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목욕탕에서 아주 특별한 걸 해요. 바로 때밀이에요. 먼저 때가 뭔지 알아볼게요. 때는 몸에 붙은 오래된 각질, 묵은 살이에요. 따뜻한 물에 몸을 오래 담그면요. 이 때가 부드러워져요. 그 다음에 까끌까끌한 수건으로 몸을 밀어요. 이걸 때밀이라고 해요. 밀다는 문질러서 벗겨내는 것이에요. 그럼 때가 쭉쭉 나와요. 좀 신기하고 또 개운해요. 그리고 찜질방에는 세신사라는 분도 있어요. 세신사는요, 때를 대신 밀어주는 전문가예요. 돈을 조금 더 내면 세신사님이 아주 시원하게 때를 밀어줘요. 외국인 여러분한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주 흔한 문화예요. 다음은 찜질방에서 먹는 맛있는 것들이에요. 벌써 저는 상상만 해도 배가 고프네요. 찜질방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먹거리예요. 땀 흘리고 나면 배가 고프고 목도 마르거든요. 제일 유명한 건 맥반석 계란이에요. 맥반석 계란은요, 뜨거운 돌 위에서 구운 계란이란 뜻이에요. 보통 계란이랑 다르게 색깔이 갈색이고 맛도 더 고소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 계란을 이마에 탁 깨서 먹어요. 드라마에서 봤죠? 그리고 또 하나, 식혜예요. 식혜는 달콤한 한국 전통 음료예요. 쌀로 만들어서 시원하고 달아요. 뜨거운 사우나에서 나와서 시원한 식혜를 마시면 정말 꿀맛이에요. 꿀맛은 아주 맛있다는 뜻이에요. 꿀처럼 맛있다는 거죠. 계란이랑 식혜는 찜질방의 국룰이에요. 국룰은 모두가 아는 기본 규칙이라는 재밌는 말이에요. 다음은 찜질방의 마지막 비밀. 바로 잠자는 곳이랍니다. 아까 제가 찜질방에서 잘 수도 있다고 했죠? 정말이에요. 찜질방에는 수면실이 있어요. 수면실은 잠을 자는 방이랍니다. 불을 어둡게 해놓고 사람들이 누워서 자요. 침대는 없어요. 그냥 바닥에서 딱딱한 베개 하나 베고 자요. 그럼 사람들은 왜 찜질방에서 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행을 왔는데 호텔이 비쌀 때,
찜질방에서 자면 훨씬 싸요. 또 밤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가기 어려울 때도 찜질방에서 자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랑 같이 와서 밤새 이야기하고 노는 사람도 많아요. 찜질방은 목욕하는 곳이면서 쉬는 곳이면서 노는 곳이면서 자는 곳이기도 해요. 정말 신기한 공간이죠? 오늘은 한국 찜질방 문화를 같이 알아봤어요. 찜질방이 뭔지, 찜질복이랑 양머리 수건, 불가마랑 사우나, 때밀이랑 새신사, 맥반석 계란이랑 식혜, 그리고 수면실까지요. 어때요? 오늘 이야기 듣고 가보고 싶어졌어요? 사실 저는 가끔 피곤한 날이면 찜질방에 가서 뜨거운 방에서 땀을 쭉 빼고 계란이랑 식혜를 먹어요. 그러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요. 그리고 양머리 수건은 친구랑 갈 때는 저도 꼭 써요. 쓰면 왠지 더 어려 보이는 기분이 들거든요.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목욕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 오면 찜질방에 가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다른 재미있는 한국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안녕.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자주 나와요. 빨갛고 매운 떡을 호호 불면서 먹는 장면이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브이로그에도 정말 많이 나와요. 저거 뭐지? 맛있어 보이는데? 사실 저건요, 바로 떡볶이예요. 떡볶이는 한국 길거리 음식 중 하나예요. 길거리 음식은 길에서 파는 간단한 음식이에요. 한국에는 맛있는 길거리 음식이 정말 많아요. 따뜻하고 싸고 그리고 정말 맛있어요. 오늘은 이 한국 길거리 음식을 하나씩 천천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다 듣고 나면 나중에 한국에 와서 뭘 먹을지 딱 정할 수 있어요. 편하게 들어요. 집중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친구가 맛집 이야기 해준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한국 길거리 음식을 어디서 파는지 알아볼게요. 한국에는요, 분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분식은 떡볶이, 김밥 같은 싸고 간단한 음식이에요. 학생들이 특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싸고 맛있거든요. 이런 분식은요, 분식집에서 팔아요. 분식집은요, 분식을 파는 작은 식당이에요. 그리고 길에는 포장마차도 있어요. 포장마차는 길에 있는 작은 천막 가게예요. 주황색 천막 안에서 따뜻한 음식을 팔아요.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게 정말 최고예요. 이제 어디서 파는지 알았으니까 진짜 음식들을 하나씩 볼까요? 제일 먼저 한국 길거리 음식의 왕, 바로 떡볶이예요. 떡볶이는 매운 양념에 볶은 떡 요리예요. 먼저 떡이 뭔지 볼게요. 떡은 쌀로 만든 쫄깃한 음식이에요. 길고 하얗고 말랑말랑해요. 이 떡을 빨갛고 매운 양념에 넣고 볶아요. 맛은 매콤해요. 매콤하다는 조금 맵지만 맛있는 것이에요. 너무 맵지 않고 달콤하면서 매콤해서 외국인도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떡볶이를 정말 자주 먹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랑 수다 떨면서 또 스트레스 받을 때도요. 떡볶이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에게는 국민 간식이에요. 다음은 떡볶이랑 꼭 같이 먹는 친구를 소개할게요. 떡볶이 옆에는 항상 이게 있어요. 바로 어묵이에요. 어묵은 생선으로 만든 음식이에요. 납작하고 꼬치에 꽂혀 있어요. 꼬치는 긴 막대예요. 어묵을 이 꼬치에 꽂아서 따뜻한 국물에 넣어둬요. 국물은 따뜻한 국, 수프예요. 추운 날에 이 어묵을 하나 먹고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 몸이 확 따뜻해져요.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은 이 국물은 보통 공짜예요. 공짜는 돈을 안 내도 되는 것이에요. 종이컵에 국물을 담아서 호호 불면서 마시면 정말 든든해요. 든든하다는 배가 부르고 마음이 편한 것이에요. 떡볶이랑 어묵은 한국 길거리 음식의 단짝 친구예요. 다음은 조금 특별한 음식이에요. 용기 있는 분들만 도전해보세요. 이번엔 분식집에서 자주 보이는 두 가지를 소개할게요. 먼저 순대예요. 순대는요, 한국식 소시지라고 보면 돼요. 안에 당면이랑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당면은 가늘고 투명한 국수예요. 순대는 겉모습이 조금 특이해서 외국인은 처음에 놀랄 수도 있어요. 근데 맛은 정말 좋아요. 쫄깃하고 고소해요. 그리고 또 하나, 튀김이에요. 튀김은 기름에 튀긴 바삭한 음식이에요. 야채 튀김, 고구마 튀김, 오징어 튀김. 종류가 정말 많아요. 바삭하다는 겉이 바삭하고 딱딱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바삭바삭 하는 그 느낌이요. 한국 사람들은 이 튀김을 떡볶이 양념에 콕 찍어서 먹어요. 그럼 매콤하고 바삭해서 정말 맛있어요. 다음은 외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그 음식이에요. 바로 김밥이에요. 김밥은 김에 밥이랑 여러 재료를 넣고
돌돌 만 음식이에요. 김은 까맣고 얇은 바다 채소예요. 바삭바삭하죠. 이 김 위에 밥을 펴고 그 위에 여러 가지를 올려요. 계란, 햄, 단무지, 당근, 시금치.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돌돌 말아서 한 입 크기로 잘라요. 김밥은 싸고 맛있고 들고 다니기도 편해요. 그래서 소풍 갈 때 꼭 싸가는 음식이에요. 소풍은 밖으로 놀러 가는 것이에요. 김밥 한 줄이면 한 끼가 든든하게 해결돼요. 다음은 달콤한 겨울 간식이에요. 겨울에 딱이죠. 바로 붕어빵이에요. 붕어빵은요, 물고기 모양의 빵이에요. 붕어는 물고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빵 모양이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안에는요, 따뜻한 팥이 들어있어요. 팥은 달콤한 붉은 콩이에요. 겨울에 길에서 붕어빵을 구워요. 따끈따끈하게요. 따끈따끈하다는요, 아주 따뜻한 것이에요. 추운 겨울날에 붕어빵 한 봉지를 사서 호호 불면서 먹으면 정말 행복해요. 요즘은 팥 말고도 슈크림 붕어빵도 있어요. 안에 부드러운 크림이 들어있죠. 여러분은 팥이 좋아요? 크림이 좋아요? 다음은 마지막 음식이에요. 이것도 달콤해요. 마지막 음식은 호떡이에요. 호떡은 달콤한 것이 들어간 납작한 빵이에요. 밀가루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고 안에 설탕이랑 계피를 넣어요. 계피는 달콤하고 향기로운 가루예요. 영어로는 시나몬이에요. 이걸 뜨거운 판에 납작하게 눌러서 구워요. 다 구워지면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달콤한 설탕물이 주르륵 흘러나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니, 너무 뜨겁거든요. 호호 불면서 천천히 먹어야 해요. 호떡도 붕어빵처럼 겨울에 인기가 많아요. 추운 날 따뜻한 호떡을 한 입 먹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져요. 어때요? 벌써 배고프죠? 오늘은 한국 길거리 음식을 같이 알아봤어요. 떡볶이, 어묵이랑 국물, 순대랑 튀김, 김밥, 붕어빵, 그리고 호떡까지요. 어때요? 먹어보고 싶어졌어요? 사실 저는 떡볶이를 제일 좋아해요. 스트레스 받는 날이면 매콤한 떡볶이에 어묵 국물을 마시면 기분이 확 풀려요. 그리고 겨울엔 꼭 붕어빵을 사 먹어요. 따뜻한 붕어빵을 사들고 집까지 걸어가는 게 소소한 저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 중에서 뭘 제일 먼저 먹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길거리 음식이 있나요? 제가 해외 다른 나라를 돌아다닐 때 이런 길거리 음식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한국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